오늘 사역입니다. 텅 빈 방입니다. 아이들이 모두 떠나고 형제들도 제 갈 길을 갔습니다. 홀로 앉아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는 쓸모가 다한 것일까요?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는데 손 하나 까딱하기 싫습니다. 불을 켤 이유도 없고 어차피 혼자니까요. 텅 빈 식탁, 텅 빈 방.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저녁바람이 싸늘하게 피부에 스칩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립니다. 남편 없이 형제를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손에 든 주걱이 뜨거워도 놓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수십 년을 쉼없이 달려왔는데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만 한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이런 생각 충분히 이해하지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까요? 쓸모가 다한 것이 아니라 역할이 끝난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달려온 것, 이것이 역할이었고 그 역할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대학을 가고 결혼을 하고 제 갈 길을 간 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문제는 역할이 끝났을 때 생깁니다. 그동안 너무 열심히 달려왔기에 멈추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달리는 것만 알았지 쉬는 것은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새벽에 눈을 떠도 더 이상 도시락을 쌀 필요가 없고 밤 늦게까지 일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불안합니다. 무언가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할 일이 없으니까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며 게으름도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쉼없이 달려왔으니 멈추는 게 낯선 것은 당연합니다.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오랫동안 달리던 사람이 갑자기 멈추면 다리가 휘청거리는 것처럼 지금 느끼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그 공허함,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자녀가 독립한 후 부모가 경험하는 슬픔과 상실감을 말해요. 자녀 양육이라는 역할이 끝났을 때 많은 부모들이 정체성의 일부를 잃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열의 넷이 이런 감정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수록 이 감정을 더 강하게 느낍니다. 홀로 무거운 짐을 짊어진 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주말도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쏟아부었으니까요. 이 감정은 비정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사랑했다는 증거이며 마음속 따뜻한 온기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공허함을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가득 채웠다는 뜻이에요. 빈 컵은 공허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가득 차 있던 컵만이 비워졌을 때 그 빈 공간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공허함을 느끼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맡은 역할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돌보는 이로서, 부양자로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정체성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그 역할이 나를 정의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있었고, 밤에 잠들 때도 내일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끝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빈 의자를 비추고 더 이상 돌보리가 없어요. 그래서 공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역할이 사라지면 정체성의 일부도 함께 흔들리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역할의 전환입니다. 한 역할이 끝났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며 배우가 한 작품을 마치고 다른 작품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새로운 역할을 찾을 시간이 왔을 뿐입니다. 이번에는 나를 위한 역할입니다. 따스한 햇살이 어깨를 감싸듯이 이제는 자신을 돌보는 역할을 맡을 때예요.
그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맡았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은 아름답지만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그만큼 아름다운 일입니다. 일만 한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훌륭하게 해내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옷가게 앞을 지나칠 때 예쁜 옷이 눈에 들어와도 나중에라고 미뤘어요. 여유 시간이 있어도 늘 다른 일이 먼저였습니다. 그 나중이 오지 않았다는 것 알고 있어요. 나중이라고 미루다 보니 어느새 수십 년이 지나버렸고 거울을 보면 어느새 나이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정말로 가족을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제대로 된 옷 한 벌 못 산 것은 모은 돈으로 가족들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인연을 만들지 못한 것은 여유 시간을 다른 곳에 쏟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잘 해왔어요. 누구도 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이 건강하게 자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기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수십 년간의 헌신에 대한 가장 좋은 보답입니다. 그러니 자기 돌봄의 시간을 갖는 건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부디 그런 생각은 내려놓으세요. 텍사스 대학교의 크리스틴 네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연민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신을 친구처럼 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힘들어하면 위로해주고 지쳐있으면 쉬라고 말하며 자책하면 괜찮다고 충분히 잘했다고 말해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처럼 자신에게도 베푸는 것이 자기 돌봄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팀도 비슷해 이야기를 해요. 중년 이후에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자기 돌봄은 사치가 아니라 건강한 삶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생각해 보세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먼저 자신에게 씌우고 그 다음에 옆자리를 도우라고 해요. 자신이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돌봄도 마찬가지예요. 빈 컵으로는 줄 것이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을 돌봤습니다. 컵업이 바닥났으며 한 방울도 남지 않았을 정도로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이제는 자신을 돌볼 차례입니다. 컵을 다시 채울 시간이에요.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이며 당연한 의무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바로 해볼 수 있는 것 하나를 드릴게요. 오늘 하루 나만을 위한 한 가지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처음부터 대단한 것을 할 필요 없어요. 작은 것이 가장 좋으며 오히려 작을수록 더 좋아요. 왜냐하면 작은 것은 시작하기 쉽고 시작하면 계속할 수 있으니까요. 큰 것을 하려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작은 것이라도 하는 게 낫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으며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뜻한 커피를 음미하면서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손에 들고 창밖의 하늘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 사이로 전해지는 온기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어떨 것 같으신가요?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괜찮아요. 오래전에 좋아했던 노래가 있잖아요. 언제 마지막으로 들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 노래를 다시 들어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멜로디에 잠시 몸을 맡겨보세요.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것도 좋습니다. 급할 것 없이 풀냄새도 맡고 나뭇가지의 바스락 소리도 들으면서요.
발밑에 흙을 밟는 감촉을 느껴보고 햇살이 어깨에 따스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껴봅니다. 새소리가 들리면 잠시 멈춰 서서 귀 기울여도 보기도 해봅니다. 오랫동안 가보고 싶었던 카페에 들르는 것도 좋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아무 목적 없이 오로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에요. 도시락을 싸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습니다. 학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사봅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게 맞나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을 뒤로 미뤄왔으니 당장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조금씩 익숙해지면 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동안 지켜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으며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죄책감이 들었다가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 돌봄의 시작입니다. 한번 성공하면 다음은 더 쉬워집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워가면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아무도 재촉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달려왔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바뀌지 않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 한번 해보고 내일은 쉬어도 괜찮습니다. 모레 다시 해보고 또 쉬어도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핵심은 공허함이 고장이 아니라 전환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쓸모가 다한 것이 아니라 역할이 바뀐 것이에요.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수확까지 마친 농부가 쉬는 것처럼 이제 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가족들이 건강하게 자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오늘은 잠깐만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살기였습니다.